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 연강 박민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수능 특강 문제 나머지 다 풀어볼게요. 종합에 해당하는 내용 풀 거고요. 또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 풀 건데 참고로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가 진짜 구려요. 볼게요. 종합의 1번 몇 쪽이냐면 수능 특강 251쪽이요. 볼게요. 기억, 된소리대기가 있고 니은과 디귿 있는데 된소리대기에 1, 2, 3, 4 총 4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있는 모든 소리. 이게 지금 여기선 기역에 해당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간,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 오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에 해당하는 소리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미의 첫 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간과 어미의 경계가 중요하다. 이게 여기서는 디귿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리을 뒤에 있는 모든 소리, 이것도 된 소리가 되는데 얘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자어에서 중요합니다. 한자어 리을 뒤. 근데 한자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한자어의 리을 뒤만 이야기하고요. 한자어 리을 뒤에 있는 디귿, 시옷, 지읒만 된 소리 되기를 만들어요. 한자어 리을 뒤에 있는 디귿, 시옷, 지읒. 이게 여기서는 니은으로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주의할 점. 한자가 있다고 무조건 니은이 아니고요. 한자에서 리을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 니은이네요. 얘 한자인데 리을이 없죠? 얘도 없죠? 끝. 니은에 해당하는 건 A의 결전밖에 없는 거예요. 꿀잠은 된 소리가 안 됐죠? 버리세요. 얘는 한자고 자시고 간에 기역 뒤에 있는 모든 소리니까 얘는 기역에 해당합니다. 적고 가세요. 얘도 기역에 해당하겠네요. 흰색 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신따 된 소리가 됐다면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가 바로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 밥심 기역이 되겠죠? 굽고 기역이 될 겁니다. 감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담자는 당연히 또 어간의 끝소리 미음 어미의 첫소리 지읒이 된 소리 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냐 이거죠? 답은 감자와 달리 담자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건 디귿에 해당한다. 얘만 맞는 말이 되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 정도? 여기 써놓은 요 기역, 니은, 디귿만 확인할 줄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기역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의존 명사. 얘는 미리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 안에서 그냥 푸는 거예요. 봐봐요.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가 제한됐다 하는 건 정말 그냥 제한되는 편이야. 이게 아니라 딱 그 조사만 사용 가능. 그러면 기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쉽죠. 다른 조사가 결합될 수 있으면 끝나요. 1번 평소 느낀 바에 대해 말해라. 가자마자 끝내는 거예요.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격조사가 붙으면 그냥 컷이에요. 2번 그 친구가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 친구가 돌아올 줄이야. 끝났죠? 이 이야라는 건 그냥 이다의 다른 형태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지울게요. 형이 건강하니 기쁠 따름이다. 따름이, 따름을, 따름에. 안 되네요. 얘는 일단 살려놓을게요.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봐라. 4번도 컷. 집에 오는 동안에 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는 동안이었다. 내가 그를 본 건 집에 오는 동안이었다.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얘도 애매하니까 셈으로 살려놓을게요. 답은 3번 같은데 5번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죠. 뭐 가지고? 니은 가지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된다. 관형사형 어미는 은, 는, 을, 던 받침으로만 보면 니은 받침과 리을 받침이 있는데 여기서는 리을 받침, 니은 받침으로 바꿔볼게요. 형이 건강하니 기쁜 따름이다. 진짜 이상하네. 내가 했던 따름이다. 다 이상하네. 리을 따름이다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5번 점검해 본다면 집에 오는 동안에 내가 그걸 할 동안에 너는 뭐를 해? 리을 받침으로 바꿔도 괜찮네요. 확실하게 5번은 커트가 됩니다. 답은 최종적으로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파생어 기역부터 미음을 탐구해라.
뭐 이거 어떻게 다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선택지 읽어보고 판단해 보는 거지. 미리 지식보단 얘도 읽어보고 판단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선 피동과 사동이 뭔지는 대충 알아야 대화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는 것, 덮는 것, 베는 것, 지우는 것. 그렇구나. 컷. 니은, 쓸데없는. 그렇구나. 여기에 군밤 같은 게 낚시로 드러나는데 이 군은 파생어의 접사가 아닙니다. 구운의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군밤만 조심하면서 1번은 지워줄게요. 2번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지만 이거 어떻게 비교하냐면 접사 결합 전 vs 결합 후의 품사를 딱딱 두 개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기억, 날밖에 없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빈자리에는 기본형을 만들어주는 다를 써주면 돼요. 날다 vs 날개, 동사 vs 명사. 다르지만 괜찮네요. 다 마찬가지예요. 덮다, 베다, 지우다. 근데 리을에서는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리을은 동일할까요? 과연? 참고로 요거 알 수 있나요?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사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사가 있어요.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동사, 동사죠. 다만 끓다, 높다 끝났죠? 줄다? 이건 동사 같은데 붓다. 리을이니까 높다가 있단 말이죠. 이 높다라는 건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냐면 형용사를 가지고 있는데 높게 하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버려요. 높다가 사동사가 되면서 동사가 돼버리는 형태. 그래서 높다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 사동사는 시작이 형용사에서 온 것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걸 주의하면서 봐주면 좋겠네요. 3번 디귿에 쓰인 전미사는 피동사를 파생하고 동일한 형태의 전미사가 리을에서는 사동사를 파생한다. 피동사의 느낌을 딱 확인하려면 앞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피동사를 딱 썼을 때 그 주어가 이 행위의 영향을 받아 당하는 느낌이 나는지 생각해보세요. 침이 고이다. 팻말이 놓이다. 내가 얘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돈을 떼이다. 그러면 주어인 나는 당했으니까 괜찮네요. 물건이 쌓이다. 괜찮네요. 다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동이다를 확인하려면 사동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개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는지 보세요. 끓게 하다, 높게 하다, 줄게 하다, 붓게 하다. 괜찮네요. 그러면 피동과 사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거예요. 요 정도? 답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2번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 여기서 말하는 건 어간에 해당하는 어근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 정도 알고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얘는 확인만 하면 되고요. 4번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에 이렇게 쓴대요. 이 중에 시옷이 보통 핵심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도 그걸 물어봤어요. 슈퍼마켓 이거 알아요? 로켓, 라켓, 로봇 싹 다 시옷 받침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분명히 얘는 다 T로 끝나는데 왜 시옷 받침을 사랑하는지 그건 딱 외우고 있으세요. 모음, 조사, 결합. 모음, 조사랑 결합했을 때 그 시옷 소리가 올라가서 시옷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꼭 외래어 표기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발음, 치읓 발음을 안 하는데도 치읓을 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꽃이 피었다 할 때 합쳐져서 꽃이가 되는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받침을 밝혀 써주는 건 모음으로 시작된 무언가랑 만났을 때 그 첫 소리를 지정해주기 위한 일이다. 밖에 나갔다. 다 동일한 얘기죠. 근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요 시옷을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왜냐? 소리 나는 대로 쓸 거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디귿을 쓰지 않고 굳이 시옷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시옷에 보통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찾아서 답을 골라주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가 올 때 비읍으로 발음된다. 시옷 말고 비읍이었네요. 답은 4번. 근데 만약 이건 모음 조사를 결합하는 걸 생각하고 썼다고 쳐요. 근데 로켓단 이랬어요. 그럼 이 시옷이 발음될까요? 아니요. 시옷으로 썼지만 발음은 로켓단 이렇게 될 거예요. 모음이랑 결합할 때 그게 올라가라고 시옷을 먼저 해놓은 거지 그 시옷이 자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 나고 맙니다. 하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싹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그 받침이 그대로 발음된다 라는 이야기만 찾아야 됐고 결국 시옷이 발음
시옷의 발음으로 답이 되면 좋았겠지만 답이 4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요 정도? 5번. 이건 쉽죠? 두 개의 이 가가 있다. 근데 하나는 주격조사고 하나는 복격조사라고 한다. 주격조사랑 복격조사의 차이가 뭐길래 그러냐? 복격조사라는 건 보어를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보어가 뭔지 알면 되는데 국어에서의 보어는 어렵지만 문제 풀기엔 쉽게 돼 있어요. 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이 가가 붙은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되다와 아니다가 서술어가 아닌 문장에는 보어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 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은 자주 쓰는 거라 아는데 안과 못은 함께 다니는 부정, 부사입니다. 근데 이 안은 뭐의 줄임말 버전이냐면 아니의 줄임말 버전이고 오늘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니도 똑같이 부정, 부사예요.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쓰인다는 건 서술어니까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되다는 동사에 해당하고요. 왜? 상태가 변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게 아닌 상태,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서 아니다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 이런 말 나오면 조심은 하긴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복격조사고 그게 아니면 싹 다 주격조사다 라고 말하면 딱 맞겠죠. 우체국이 있다. 되다 아니다 아니네요. 주격조사고요. 반장이 되었다. 반장이 자체가 보어가 되면서 이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되고 싶다는요. 돼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되다에 고, 다가 빠지고 고가 붙으면서 보조용언인 싶다가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됐을 뿐이지 어차피 본용언이 되다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어가 되죠. 책을 안 읽는다. 어쩌라고? 안이 아니랑 비슷한 뜻을 가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딱 말해줘야 돼요. 아니다 라는 형태가 없으면 보어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얘가 주어가 되어 끝나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뭐 어떡하라는 거지? 하는 정도예요. 께서는 그냥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일 뿐이죠. 보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찾아보자고요. 먼저. 보어 가지고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내용 가지고 설거지하면 되니까. 지수만이 보어이다. 이게 뭔 소릴까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주어가 우체국인데 저기가 주어라고 했죠? 자르고. 되다가 사용되었으니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수만이 보어이다. 지수만이 아니라 반장이 보어라고 했죠? 2번 지워주시고요. 되다가 포함되었으므로 대학생이가 보어이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되다 아니다에 집중한 다음에 아니면 이제 4번, 5번을 볼 건데 4번, 5번은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만 들어있을 겁니다.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얘는 해설하긴 쉬워요. 왜? 분석 다 하면 되니까. 않고 첫 단계 않고 이러고 끝나요. 않고에서 벌어진 일을 뭐라고 말할까요?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 네 가지 중에만 말해볼게요. 얘는 거센 소리 대기니까 축약이다. 끝. 알약은 꽤나 많은 일이 벌어지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알약 첫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알약 왜 알약이 될까요? 니은 첨가의 세 가지 규칙을 외우자고 했어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위로 시작하며 뒷말이 실질형태 소면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첨가된 거죠. 첨가된 후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그 니은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선 결과가 벌어질 거예요. 왜? 앞에 온 그 만난 리을이 원인이 될 테니까. 알약이 되는 순간이죠. 뭐랑 뭐가 벌어졌다고 말할 것인가? 첨가랑 교체가 일어났다고 말할게요. 끝. 예, 삼다가 중요한 건 이거긴 해요. 뭐냐면 이 다가 자체가 어미예요. 어간 어미의 경계를 주목해 주세요. 삼다가가 되고 경계가 여기니까 미음과 디귿이 만났어요. 그러면 삼다가가 될 수 있죠. 왜? 아까 봤던 된소리 대기의 연장선상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뭐가 일어났다고 말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땐 자음근 단순화로 인한 탈락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니까 교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색연필. 색연필은 거의 니은 첨가의 국민 예시예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이 뒷말이 실질 형태소. 그러면 니은이 첨가된다. 색연필.
그리고 물약과는 다르게 이번에 그 니은이 원인이 되어 앞에 있는 기억이 비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색연필이 된다. 마지막에 있는 얘는 첨가와 교체가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가에서 아니오로 빠지는 건 기억만 있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교체라는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교체, 교체, 교체. 3, 4, 5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 다음 나에서 디귿만 빠지고 예로서 니은과 리을이 함께 있는 거 당연히 첨가가 공통점이니까 첨가 고르고 답을 최종적으로 5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기억의 예 보조용언 구문이냐 아니냐를 물을 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보조용언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어차피 본 보조로 있을 거고 문제 정답이 아닌 선택지에서는 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있는 게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를 물을 건데 두 가지 말이 있을 때 얘도 말하고 싶고 얘도 말하고 싶다. 그러면 본용언이고요. 얘만 말하고 얘는 얘를 도와줄 뿐이야 하는 느낌 나면 끝나요.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분석 방법입니다. 해볼까요? 피하기도 하고 가기도 해야 돼요.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피했다가 이젠 가야죠. 그래서 얘는 커트. 자고 일어났다.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상 잔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번 지울게요. 떠났지 버리진 않았어요.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죠. 읽고 보아라. vs 읽어보아라. 요게 아마 느낌 구체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읽어보아라는 읽으란 얘기지 그 보는 건 한번 읽어봐. 읽는 거에 양상을 꾸며줄 뿐이지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읽고 나서 나중에 그걸 보아라. 원작은 읽는 거고 영화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해야 되니까 4번도 안 되고요. 깎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순서, 선후 관계가 있는 거고 깎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돼요. 까먹었다. 까먹었다랑 관련이 없네요. 어떤 간에 깎아먹다. 깎아먹자 하는 건 깎은 다음에 먹기도 해야 되니까 뒤에도 본용언이 되겠네요. 5번도 지우고 답은 최종적으로 3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3번 얘는 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정은 그냥 길노자의 길정자라서 그냥 길 그냥 어디로 향하는 과정이나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기억은 당연히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 뭐 비슷한 게 여기서 골라본다면 얘밖에 없어요. 답은 1번이 되는데 중요도는 떨어지는 문제. 후진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 기준 잡아서 먼저 해주면 좋은데 저 같으면 얘랑 얘를 기준 잡아서 막 지울 것 같아요. 아니면 순서대로 해도 되고. 왜냐? 얘는 무조건 체에 받치다 밖에 안 돼요. 그 체가 아니네. 체에 받치다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음은 받치다로 고쳐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이제 얘는 고민하지 않을게요. 얘 뭔가 질환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받치다로 고칠게요. 먹은 것이 자꾸 받쳐서 소화되지 않는다. 받쳐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등이 받쳐서 아프게 느껴지다. 그대로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받친다로 고친다 아니고 받쳐서가 아니라 받쳐서도 아니에요. 기억과 니은 중에 했어야 됐네요. 기억 아마도 받쳤다로 고쳐야 될 거니까 1번도 답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받쳐 어딨어 우더른이나 정중하게 들이다 이 정도가 될 테니까 답은 받치다가 맞는 2번이 답이 최종적으로 되겠네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라 별로 설명할 게 없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종합 2에 나오는 건 한번 글을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이런 순서로 쓰이고 있고 사전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전에 제시된 순서가 얘를 반영하지 않는다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와 얘를 구별할 필요는 있어 하는 정도인데 이 구별할 때 여기에 나오는 말은 얘가 문법적인 의미만 갖는다고 보조 용언을 말하고요. 그리고 동사랑 형용사로 쓰인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기준을 본문에서 줄 겁니다. 만약에 본문 읽은 게 기억이 안 나거나 본문 안 읽은 친구들은 지금 읽으세요. 같이 읽기엔 너무 늘어지니까 전 바로 문제 풀러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사전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사전에서는 문법적 의미가 실질적 의미보다 먼저 제시된다. 그럼 보조용언이 먼저 있었어야 됐겠죠? 답은 최종적으로 1번이 됩니다. 나중엔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갈게요. 뭐 하나만 더 한다면 있다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7위 안에 들어간다. 7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정확히 7위 안에 있다가 여기거든요. 보조 동사는 형용사에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있어에 해당하는 건 형용사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고 뭐 그 정도의 내용이죠. 형용사 있다랑 보조동사 있다는 실질적 의미랑 문법적 의미다. 왜? 형용사처럼 그냥 보조자가 안 붙으면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보조자가 붙으면 문법적인 의미만 있다고 말해요.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6번 이하는 자주 요즘 문제에 수특에 많이 나와요. 이다의 다른 버전이다. 이다의 활용형이다. 그 이다의 활용형인 걸 좀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다의 활용형이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문 하나만 쓸게요. 수 쓰지 마라. 일반적인 명사는 자립명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명사들을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한다. 그 꾸미는 말을 유식하게 말하면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의존명사 수는 좋은 수가 생겨났을 할 때 꾸미는 말이 여기서 보이긴 하지만 드디어 수가 떠올랐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 쓰지 마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수는 앞에 꾸미는 말 없이도 쓸 수 있죠. 의존명사 수 많이 봤는데 할 수 있어? 할 때 그 수인데 이 수랑 이 수가 다른 게 느껴지죠. 그럼 답 4번 찍고 나머지는 확인해 보면 돼요. 요 정도의 내용. 요게 종합의 두 번째였고 종합 세 번째 가볼게요. 또 의문이 나오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뭐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탈락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징적입니다. 옛날엔 이 두 가지를 묶고 같이 가르쳤는데 되게 옛날에 나뉘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2009년에 바뀌어갖고 엄청 옛날이죠. 엄청 옛날에 이미 나눠졌기 때문에 두 가지는 구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먼저 자음군 단순화여야 돼요. 이게 진짜로 한 해에 한 번씩은 나와요. 쌍기역이 기억되는 게 탈락이냐고 묻는 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 쌍기역과 기역은 두 개가 한 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자음이다. 뭐 전혀까지는 아니고 다른 자음이다. 다른 의문이다. 즉 교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걸 컷해주는 게 먼저 중요했죠. 얘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파여름, 마차름, 파차름 이걸 아냐가 핵심이었어요. 즉 자음표를 한번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냐, 자음표를 외운 적이 있냐를 묻는 문제이기도 했죠. 파여름은 세 가지 세트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역, 디귿, 비읍. 마차름은 시옷밖에 없고요. 파차름은 지읒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던데 여기서 키워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키워나가면 되는 거라 저 같으면 앞에 있는 그 예사 소리들만 외울 거예요. 이렇게 쌍이 되겠죠. 보면 음절 끝에 마차름이나 파차름이 오면 즉 기역, 디귿, 비읍에 해당하는 건 안 돼요. 얘 안 된다는 거예요. 얘랑 얘만 살리자는 거죠. 바뀌는 건 똑같은데 시작이 뭐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열음 중, 즉 파열음만 있어야 돼요. 비읍 계열인 피읍 얘만 살아나고요. 얘는 파차름이라서 커트당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결국 자음표를 한 번 더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대충 이런 목록들이 있었는데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 서너 말하면 엿은 주의할 점이 이엇이 줄어든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부터 엿으로밖에 분석할 수 없고 이랑 엇으로 쪼갤 수 없는 거. 끓이였다 커트, 호랑 이였다 커트, 끄덕 이었다 커트 하시고요. 하이였다 이상하죠? 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폈다는 펴다에다가 엇이 붙은 거지 엿이 아니에요. 커트해 주시고 4번 고르되 이건 이유를 알아야 되죠. 중세국어 때부터 하 다음엔 입버릇처럼 사람들이 이를 발음했어요. 옛날 사람한테 하 발음해보세요 이러면 하이 이렇게 발음할 정도였다니까요. 이 입버릇처럼 중세국어에서 시작된 그 입버릇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옛날 사람한테 아랴가 맞나 이게? 하늘 발음해보세요 이러면 하날 이랬어요. 하날. 땅 발음해보세요. 땅은 이렇게 썼는데 따 여기다가 이를 붙이려고 하니까 따히가 되고 하날 히가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것처럼 히읗 소리가 나고 하라는 어간 다음에 무조건 이 발음이 되다가 그게 오늘날에 요 하가 되고 바뀌면서도 이 소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 다음에는 이 소리가 무조건 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와 엇을 함께 붙인 이 엿을 따로 형태소로 설정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답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4번이 됩니다. 하 다음에 여가 오는 것. 이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란 파트에서도 보통 배우죠. 여 불규칙이라고 해서 어미가 바뀌는 경우로 배우기도 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됩니다. 3번. 줄어들 때 이렇게 써라 하는 건데 이건 뭐 풀 게 없어요. 4번이고 죄어야 한다 해서 죄야 한다 이렇게 써야 하겠죠. 요 정도. 나머지는 그냥 확인해 보세요. 괴어러는 아니니까 괴러가 되는 거고요. 괴었다, 쇠세요, 쇠시어요가 돼서 이렇게 되고 어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쇠었다 하는 건 되겠죠. 줄어들면 쇠다가 되고 뭐 이 정도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저거. 이게 좀 웃긴 게 사동피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게 이게 다 틀려요. 왠지 알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 피동은 파생적 피동이라고도 하고 단형 피동이라고도 하죠.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랑 순서를 반대로 했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사적 피동. 통사라는 말은 문장에 국어에서 언제나 문장이라는 말 바꿀 수 있어요. 문장 구조를 바꿔서 만드는 피동이고 얘는 좀 더 길다고 해서 장형 피동이라고 말하죠. 목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어디다의 목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얘는 파생했다. 국어에서 파생했다는 말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 파생어를 만들었어. 라는 말로밖에 안 써요. 그래서 얘는 파생어는 어근에 뭐가 결합해야 되죠? 접미사가 결합해야 하니까 혹은 접두사가 결합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접미사가 결합할 거예요. 이, 히, 리, 기가 결합하면 그걸 파생적 피동이라고 말해요. 하나 더 있다면 한자어 계열의 명사에만 결합하는 돼 혹은 되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접사 목록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다만 통사적 피동에 거의 접사같이 생겼는데 접사가 절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지다가 되고요. 어지다는 원래 어띠고 지다인데 한글 맞춤법에서 어지다는 붙여쓰라고 해놨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하나 더 개 띠고 되다. 이건 누가 봐도 보조용은 구성 같은데 즉 접미사 같지 않은데 얘는 마치 접미사 같이 생겨서 혼란을 유발하죠. 여기에 피동사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새로운 단어가 탄생됐다는 거라서 파생적 피동, 즉 접미사가 붙는 것만 피동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다 어지다 있죠? 그래서 커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대응되는 능동문이 아예 없는 특수한 피동문. 이건 감기에 걸렸다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바람에 날린다 이런 거. 누가 날게 했는가? 누가 걸었는가?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누가 뽑았어? 누가 밝혔어? 누가 걸었어? 이렇게. 누가 걸었어를 알 수 없죠? 답은 5번. 누군가 밝혔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 뽑았겠죠. 다만 누가 걸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상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동과 피동 구별하는 방법. 주어에 집착하세요. 주어가 당했다. 어떤 식으로든 당했다. 그러면 피동. 당하지 않았다. 사동이 되고요. 사동을 조금 더 보정해서 알아두는 방법은 사동은 개하다로 고쳐서 말되면 거의 다 사동이에요. 왜 거의 다라고 말하냐면 진지하게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나오면 그냥 개하다로 퉁쳐서 거의 다 알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동생의 방문이 열렸다. 주어 방문. 열렸다. 열음을 당했죠. 피동.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내가 믿기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이 주어고요. 내가 마치 심정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주어가 보였다면 그걸 기준 잡아서 사실이 믿음을 당하지 않는다. 사실이 믿겼다 하면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믿어서 사실은 믿음을 당한 거잖아요. 얘도 피동이 되고요. 연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연우는 부름을 당하지도 않았고 사동피동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문장이죠. 기본적인 능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별로 일을 나누지 않았다. 이것도 능동문이겠네요. 버스 안에서 지호의 발이 밟혔다. 주어는 발이 되고요. 발은 밟힘을 당했죠. 얘도 피동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들이 다 선택지가 다 별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봐봐요. 왜 그런지 보여줄까요? 기억.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내면 이게 피동이잖아요. 여기 부사어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수특이 문제를 너무 대충 만든 거죠. 2번 대응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며 사실 2. 그럼 얘를 능동문으로 바꿔봐요.
누군가가 사실을 믿지 않는다. 목적어 맞네요. 목적어가 주어된 게 맞아요. 여기까진 맞고 피동문의 주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믿기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이가 빠져서 당연히 생략이 불가능하겠네요. 답은 어이없게도 2번이 되고 끝납니다. 3번 대응되는 피동문의 주어가 얘는 피동이 아니니까 피동문을 생각하면서 주어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능동문의 부사어 지금 능동이니까 지금 부사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부사어가 없죠. 3번도 커트.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 상태면 그 지금의 그 선택지에서 가리키는 말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바꿔치기하고 없으면 어이없어 하면서 지우세요. 능동문의 부사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리을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목적어 이거네요. 일이 나뉘지 않았다. 괜찮네. 여기까지는 괜찮.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이게 능동문인데 얘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별로 나누지 않았다. 안 되네요.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예가 되겠네요. 4번 빠이. 5번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얘는 피동이니까 피동문의 목적어가 있나요? 피동문의 목적어 자체가 없죠? 5번도 커트. 문제가 이상하다고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중세국어 보면 선택지부터 모순이 있는 거 보여요? 국외음화는 중세국어 때 적용되지 않고 현대국어엔 적용된 겁니다. 답은 5번이긴 한데 하나씩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1대1 대응이 포인트예요. 1대1 대응을 하다가 아마도 지식적인 걸 물어볼 때는 조사에 대해 물어보거나 아니면 의문문에 대해 물어보거나 아니면 높임법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그건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따로 올려놓은 건 조사, 의문문, 높임법을 올려놓은 거고 나머지는 1대1 대응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가볼게요. 기억. 어두에서 경음화. 경음화란 말 이 수특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된소리 대기입니다. 경음은 딱딱한 소리라는 뜻으로 된소리를 말해요. 곡지, 꼭지. 그렇네요. 1번 지우고. 2번 첫째 음절의 아래 아 여기 있죠? 현대국어랑 달리 현대국어엔 아래아가 당연히 없을 테니까 2번 지워주면 되고요. 니은과 반모음 이. 반모음 이는 이, 야, 여, 요, 유 중에 야여요유에 해당하는 그 첫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니어허, 니은이 있네요. 근데 어떠라고요? 여기선 너어 또 가지 너어. 현대국어엔 없고 여기 나타나는 거 맞잖아요. 즉 이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3번도 지워줄게요. 4번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어적기는 그냥 소리대로 쓴다라고 대충 알고 있죠. 뒤에 가면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틀리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어적기는 연음이 표기에 반영됐다. 연음체로 표기를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어적기 어딨나? 그라시, 그릇이, 끊어적기, 이어적기 확인할 수 있나요? 얘는 이어적을 수 있어요. 시옷을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릇과 이의 결합관계를 보여주려고. 다만 얘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소리난 대로 쓰지 뭐 시옷이 넘어가서 표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이어적기라고 말합니다. 5번까지 갔더니 5번은 국외음화가 여기엔 일어나지 않았죠? 교환이라가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하나요? 디, 오, 하, 니, 라 이러면 어때요? 물론 이 이는 반모음이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지만 D 소리가 나면 G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로 바뀌었으면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 조가 결국 이 요가 나중에는 단모음화가 돼서 조은이라고 된 거라서 여기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답은 5번. 적어도 중세국어에 국외음화가 적용된 건 아니잖아요.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느껴도 답을 5번으로 찍었을 거예요. 요 정도. 여기까지가 종합 3까지고 종합 4 해볼게요. 자, 종합 4. 종합으로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실전 뒤에는 거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찍겠지만 실전 문제가 진짜 구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는 원칙이 있다. 표음주의는 소리대로 쓰는 거고요. 얘는 형태를 밝혀 쓰는 거예요. 이게 중세국어라면 요게 오늘날 현대국어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맞죠. 근데 표음주의는 첫째랑 둘째가 있대요. 첫째가 이어적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어적기 제외 나머지 소리대로. 뭔 소리인지 볼까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바로 문제 볼게요. 봐봐요. 얘랑 얘 이어적기는 무조건 연음이에요. 받침으로 있던 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가면서 써져야 돼요. 그게 이어적기예요. 기억의 첫째 이게 다 이어적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겁니다. 보세요. 오슬이 오살이 됐다. 시옷 넘어갔죠? 얜 이어적기예요. 그럼 얘 지우세요. 근데 요 예시 바로 보면 요게 이걸 뭐라고 할 건데요?
탈락 한 채로 썼다. 이게 이 형태가 된 거잖아요. 밑에 있던 자음이 넘어갈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이어적기가 아닌데 첫째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어적기가 아닌 거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둘째라고 말해야 돼요. 왜? 얘는 탈락이라면 얘는 리을 탈락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이어적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소리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받침에 있는 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넘어간, 즉 연음 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번 지워주고 4번 집의, 기억은 표음, 즉 소리대로. 얘는 표의 형태를 밝혀 중세국어 느낌, 현대국어 느낌. 4번 커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갑고로 적은 건 기억의 예다. 옛날엔 갑고 이렇게 되지 않고 갑고,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억의 예이고, 왜? 피읍을 비읍으로 바꾸긴 했으니까. 그리고 갑고로 쓰는 건 니은의 예이다. 이게 바로 표의, 의미를 표기한다 라고 해서 형태를 밝혀 적는 그런 느낌. 그래서 5번도 지워주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로마자 표기법에서 의문의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라고 했는데, 로마자 표기법에서 의문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두 개예요. 언제나 똑같이 나와요. 외우시면 돼요.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체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센 소리 되기, 즉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모든 걸 다 보면서 막 볼 게 아니라 체언 내부 나타나는 거센 소리 되기. 하나 더. 뭐야 이거? 된소리 되기. 그럼 C랑 D가 미반영이어야 돼요. C랑 D. 또 없죠? 답은 2번. 동막은 반영됐겠죠. 왜 이렇게? 얘는 유음하고 얘는 비음하고요. 얘는 한자어 리을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되기인데, 된소리 되기. 얘는 거센 소리 되기. 얘는 뭘까요? 니은 첨가와 플러스 비음화. 싹 다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빼고 된소리 되기랑 체언 내부의 거센 소리 되기. 언제나 집현전 아니면 집합이 나와요. 울산은 조금 안 나오는 예시가 나온 건데, 집현전과 집합은 다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집현전에서 집현, 이 H가 포인트예요. 집합도 집합, 이렇게 요 H가 살아있는 게 포인트라서 분명히 피읍으로 없어질 거잖아요. 하지만 히읗을 밝혀 쓴다. 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표기로 써야만 하니까. 요 정도의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괜찮고요. 3번. 언제나 이건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불규칙 활용은 언제나 이걸로 하셔야 돼요. 모음, 어미 결합. 근데 이 중에 모음, 어미를 보시라고요. 얘는 모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 커트하시고요. 얘로 보는 거예요. 모음, 어미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가지고 불규칙의 양상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 그만인 거죠. 예를 들어 돕다. 돕다라는 말 규칙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활용해볼까요? 돕고 똑같잖아요. 어간 그대로, 어미 그대로. 근데 여기에 아서를 결합해보는 거예요. 돕아서가 안되고 도와서가 되죠. 이때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 이때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읍이 오나 우라는 반모음으로 바뀌는 걸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면 좋고, 없으면 외우셔야 돼요. 언제나 모음, 어미,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를 결합해야만 그 불규칙 활용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 했죠? 얘는 그냥 탈락인 거예요. 탈락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불규칙이죠? 의문의 변동으로, 의문의 변동의 제목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그건 불규칙이 아니에요. 규칙 활용인 겁니다. 그 밑에 몰라. 모르에 아를 붙였을 뿐인데 왜 몰라가 됐지? 이거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이고요. 없으면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어간이 바뀌는 경우 중에 르 불규칙이라고 있는데, 어간에 의가 없어지고요. 리을이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어간 형태가 몰 리을처럼 이상하게 되는 그걸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르 불규칙이 되겠네요. 무거워, 비읍이 오나우로 바뀌는 거, 비읍 불규칙. 그리고 히읗이 있다가 이 색깔 나타내는 말들은 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도 불가능한 히읗 불규칙이 돼버리고요. 얘는 시옷이 없어진다고 해서 시옷 불규칙이라고 말하죠. 불규칙 활용을 내가 외웠나 못 외웠나부터 점검하시고요. 못 외웠다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대요. 답은 손은 되겠네요. 답이 너무 쉬워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까마타가 아니라 어지 되면 어지 결합했는데 왜 까맣다가 되죠?
까맛 뭐야? 까마았다. 까맸었다. 까맸었다가 되겠네요. 까맸었다. 까맸다가 되겠다. 까맸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까맣다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까맸다가 돼야 되고 까맣다는 아니다. 어쨌든 이 낯선 형태가 있어서 4번 찍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걸 리을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멀 리을 요 형태를 외우세요. 르블 규칙은 언제나 어간이 멀 리을 요런 형태로 바뀌니까. 거기다가 어지다가 결합하면 걸러지다 이렇게 될 거라서 요 내용만 확인하시면 괜찮아요. 르블 규칙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말할 수 있겠네요. 4번 사이시옷 표기 너무 어렵고 할 게 많죠. 너무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사이시옷은 이해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중세국어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국어의 관용격조사가 어떻게 됐고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수능용어로 현대국어용어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발음의 이상함 설명하기 위한 그냥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라기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표기의 보조장치. 발음의 이상함이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확히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쇠조각인데 사람들이 발음을 쇠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형 사람들이 자꾸 이몸인데 발음을 인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깻잎이라고 분명 썼는데 사람들이 발음을 깻잎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뒤에말이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시옷을 써주면 된다. 둘째는 뒤에 미음이나 니은 앞에서 이유 없는 니은이 첨가된다고 말하는데 이도 역시 시옷을 써주면 결국 표기가 발음을 설명할 수 있다. 아까는 표기랑 발음이 안 맞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라 표기를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왜? 발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발음하는 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표기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얘도 시옷만 써주면 요 발음이 다 설명된다. 얘는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첨가되고 얘는 니은이 첨가되고 얘는 이유 없는 된소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얘는 한 90%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얘는 100%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사이시옷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깻잎으로 어떻게 설명하나 볼까요? 요건 실제로 요 발음이 날 겁니다. 깻, 잎 이렇게 발음 먼저 될 거고 앞말과 뒷말의 관계 봤더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고 뒷말이 실질 형태소가 맞죠. 그럼 니은이 첨가됩니다. 깻잎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 앞에서 된소 이 비음화가 될 거라서 깻잎이 되겠네요. 실제로 표기 하나 시옷 추가했더니 설명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 디귿 되고 니은 돼서 인몸이 될 거예요. 얘는 왜 90%라고 말했냐면 쇠조각 디귿이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쇠조각 이러면 아까랑 다르게 디귿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사이시옷에 있는 그 디귿은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표준발음법에서 규정을 정해서 쇠조각을 일반 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런 거 발음이 두 가지인데 봐봐요. 얘가 원칙이고 사람들이 시옷을 있는 대로 발음할까봐 얘를 허용하고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뭐 요정도.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이해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은 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때만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당연히 시옷을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유어와 앞에 붙든 뒤에 붙든 한자어의 결합일 때만 쓸 수 있다. 언제 못 쓰냐면 한자어와 한자일 때 못 쓴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한자어와 한자어인데도 쓸 수 있는 6가지 예시가 있으니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가 있다. 이 말인즉슨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대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 대가고요. 개수 이딴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한자 한자라서 중간에는 시옷을 쓸 수 없고 대가, 개수 이렇게 쓰고 대가, 개수라고 읽어야지. 이게 사이시옷의 전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이해시켜주기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사이시옷 특별 영상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전체 내용 떠올려보는 정도로 보면 좋았겠죠. 보세요. 우리는 위층이라고 쓰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세 가지 발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가지 발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시옷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지 않음. 그렇겠네요. 그리고 쭉 보면 니은,
하굣길. 얘는 발음이 하굣길로 났다면 시옷을 적어줘야 돼요. 왜? 길은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는다. 괜찮네요. 3번. 뒷말에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므로.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답은 3번. 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콧날 이런 거. 니은이나 미음이 있어야 되고 모음 앞에서는 니은 니은. 언제나 니은 니은이라는 두 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기에 니은 니은 소리 이렇게 나와 있죠. 모음 앞에서는 니은 니은 소리지 니은 소리가 아니죠. 답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3번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얘는 제삿날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나죠? 그러면 시옷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표준 발음이 머리말이니까 이렇게 쓸 일이 없죠. 요 정도? 발음이 나야 쓰는 거다. 인사말도 마찬가지. 인사말이라고 발음하고 얘도 머릿말이라고 발음하지만 다 발음 자체가 틀린 거라 그 발음이 틀렸다면 발음을 교정하면 되지 얘도 이상한 발음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발음들이 표준 발음이라 그런 거예요. 인사말이 표준 발음, 머리말이 표준 발음이라 굳이 시옷을 쓰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못 발음한 사람들한테 니네가 잘못 발음했잖아 라고 말하면 끝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 정도고 5번. 여기에서 뭐 알아야 될 건 은커녕이 하나의 조사라는 점? 적절하지 않은 거. 2단은 조사인데 왜 띄었지?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6번. 중의성을 해소한다 하는 건 끊어 읽어라 하는 건데 봐봐요. 우는 사람이 창수면 창수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울면서 떠나는 영이가 되니까. 창수는 울면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니은이 되죠.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돼요? 창수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를 애매해지죠. 창수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니은은 영이가 온다면 창수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울면서 떠나는 영이를 꾸미게 해야 되니까. 기억. 뭐 이런 건데 그냥 문제 안에서 푸는 거예요. 환자를 둘러봤다? 그러면 경찰을 둘러보지 않았다는 거니까 의사는 경찰과 환자를 이렇게 돼야 되죠. 경찰은 동반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다에서는 미음으로 끊어야 되고요. 마지막엔 리을로 끊으면 되겠네요. 답은 3번. 뭐 이 정도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종합편에 대한 내용이었고 실전 문제풀이 바로 가볼게요. 실전은 272쪽부터 쭉 있는데 화작은 알아서 풀고 채점해 보시고요. 문법만 해설할게요. 문법은 11번부터 나오겠죠. 11번. 얘는 뭐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이거로 갈게요. 얘는 다, 코가 될 거라서 축약이다. 이 점점까진 몰라도 돼요. 그리고 얘 논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어차피 둘 다 교체입니다. 교체. 그 다음 안은은 보통 요 단계를 잘 모르죠. 안흔이 되고 안은이 된 다음에 안응이 되는 건데 요 마지막 단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연음에 불과하니까. 다만 이 히읗이 없어진 요 음절의 초성에 이응이 있는 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히읗이 없어진 이 변화를 히읗 탈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고 탈락까지 고른 다음에 답은 5번이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나 히읗이 자리를 옮겨서 확 날아가는 느낌으로 없어지죠. 그게 바로 히읗 탈락의 내용입니다. 12번.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의미가 돼야 되고 명사동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명사동사를 찾으면 명사동사 다 돼요. 유사한 의미에서 커트되는 건데 들개는 야생의 들 파는 자는 개 아니에요? 들끓다는 들이 마구라는 뜻을 갖습니다. 들에서 끓은 건 아니잖아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달성하겠다. 가겠다는 좀 애매하지만 달성하겠다 하는 건 뭔가 주먹을 불 끈진 느낌이 느껴지죠. 의지가 되고요. 얘는 가능성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돼서 답이 1번이 되는데 여러가지 예문들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실전은 문제가 별게 없다고 했었죠. 보세요. 미지칭과 부정칭이 뭔지 알아야 한다. 미지칭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궁금. 부정칭은 상관없어서 딱히 누구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리고 어디 간다는 대답을 들었다면 미지칭이 되는 건데 어디 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 어디는 어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딘가라도 가? 라고 말하는 거라 부정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누가 왔었어?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답이 여기에 어감을 확정 지어주죠. 응 아까 왔다 갔어. 만약에 궁금해서 물었다면 싸움박질을 했겠죠. 누가 왔었어? 응 왔다 갔어. 누가 왔었냐고 이렇게 되면 미지칭이 될 테니까. 얘는 부정칭이니까 1번 빠이. 아까 매점에서 선재랑 뭐 먹었어? 빵하고 우유 먹었어. 이렇게 하는 순간 뭐는 궁금해서 물은 게 되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얘는 미지칭이 되니까. 만약에 아까 매점에서 선재랑 뭐 먹었어? 이랬을 때 그냥 뭐 한 끼 떼었어. 이러면 부정칭이 돼요. 대답하는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얘는 말 자체가 이미 부정칭이죠. 어딘가에서. 니까 3번도 괜찮고. 저기 틈새로 한번 찾아보자. 과연 여기로 뭔가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라도 상관없고 뭔가라도. 그리고 얘는 대답을 했지만 여기서 든이라고 말했죠? 든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언제 와도 돼? 그랬더니 얘 아니라고 안 하고 4월 이후에 오는 게 좋아. 이랬으면 얘는 미지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언제든 와도 돼? 상관없어?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상관이 있다고 답했죠. 좀 어이없는 거지만 언제 든에서 이미 끝났어요. 5번도 커트. 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중세국어. 조사는 외워주세요. 시옷. 근데 고려는 무정체언이라서 쓴 관형격 조사 시옷이다. 의문문도 외워주세요. 하나 아니요 하는 건 의문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설명 의문문의 O형 종결 어미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라면 부사격 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부사격 조사가 중세국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인 의손대. 어디서요? 네, 누구에게 글을 배우니? 하나인이 중국인인가봐요. 그리고 한태. 의손대는 어쩔 수 없이 한태가 되는 상황이 되죠. 1대1 대응의 힘입니다. 딱 그 덩어리만큼 그게 현대국어의 이름으로 바로 분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 결합하는 어미는 니은다 라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 수업한 바 있습니다. 꼭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그래서 니은다 확인할 수 있고 지울 수 있죠. 말했지만 1대1 대응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3가지 정도가 있다고요. 조사랑 의문문이랑 높임법이요. 그래서 조사 의문문 높임법을 영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볼 수 있잖아요. 교재도 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 5번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다 하는 건 객체가 되고 선어말 어미는 위에 안 보더라도 삽, 짭, 삽 같은 거일 거예요. 갔더니 듣잡고 실제로 잡이 쓰였죠. 알고 있다면 바로 지울 수 있는 거.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정도. 2회가 마지막이에요. 문제가 막 이렇게 엄청 어렵거나 엄청 좋거나 한 건 없죠. 11번 여덟, 삭 둘 다 자음군 단순화 이러고 끝나요. 탈락입니다. 법막 막는다 얘는 둘 다 비음화 비음하니까 교체에 해당하겠죠. 이러고 끝나고요. 수원역과 담요 둘 다 니은 첨가 이러고 끝납니다. 첨가에 해당하겠죠. 기억에서는 자음 하나 탈락된다. 괜찮네요. 그리고 니은에서는 교체된다. 괜찮죠. 없던 게 생겨났죠. 첨가니까. 기억 니은이 모두 나타난다 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왜? 38에서 니은이 된 건 8에서 니은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니은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아니라 디귿을 포함해야 돼요.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됩니다. 얘는 내복약에서 니은이 똑같이 첨가됐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같이 말하는 거고 기억이 이응됐으니까 우리는 비음화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정도. 여기서는 쭉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접사랑 어미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접사는 어미는 무조건 의미 일정. 근데 이 접사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잘 읽어야 돼요. 접사는 무조건 의미가 일정하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접사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게 다인데요. 읽으면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겠죠. 표제어는 무조건 기본형의 형태니까 읽다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2번 먹이는 먹이는 먹다의 여러 의미 중 일부만 관련이 있겠군.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딱 그 중심적 의미 가지고 아마 이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3번 개는 어미예요.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고 당연히 특별한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죠. 왜? 깨끗하게 한 개의 예시만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롭다는 아마도 그런 특성을 지닌다 라는 의미 정도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건 여기선 확인이 안 되죠. 왜? 둘에서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쓰인 것 같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히 입혔다는 입, 히, 따 입이라는 어간에 접사 히 왜 이히리기 우구추니까 다 전미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합한 입히에 어미가 결합했다. 입히다 입은 원래는 어근이었고 어간일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입히다가 기본형이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어따가 어미가 될 테니까 입히와 어따의 결합. 그럼 또 맞는 말이 되겠죠. 지워주시고요.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확인되겠죠. 13번 이건 어려운데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르는 오른이란 뜻이라서 오른쪽 바른 손을 오른손이라고 옛날엔 말했던 그거죠. 영어에서도 이게 옳다의 뜻도 있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1번 기역과 디귿이 중요한데 이 다른과 다른에서 다른이 other의 뜻을 가질 때랑 different의 뜻을 가질 때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라면 얘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그냥 다른이라는 관형사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딴으로 고쳐봐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보통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other냐 different냐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얘는 other니까 얘는 관형사죠. 그래서 기역을 골라주는 거고요. 얘는 different니까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디귿을 고르지 않는 거예요. 기역 고르고 디귿 지우고 기역 고르고 디귿 지우고 기역 고르고 디귿 지운 다음에 결국 이건 바르다의 활용형. 아마도 니은이 답이 되겠죠. 왜? 바르다에서 좀 더 확장돼서 오른쪽이라는 말을 가진 뜻을 가진 또 다른 말로 쓰이는 것 같으니까 답은 1번으로 하되 틀려도 괜찮아요. 다만 다른 부위에서 다른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 이 정도의 내용 말할 수 있겠네요. 14번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답은 1번이에요. 왜? 3이 될 거고요. 그냥 모음 앞에는 모음 뒤에는 그냥 미음을 갖다 때리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있으면 리을 옆에 미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음이 있으면 자음 다음에는 그냥 음을 갖다 써라 하는 내용이죠. 얘는 깨달음이고요. 얘도 왜 그런지 나와 있겠네요. 그리고 부름도 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깨달음은 왜 그러냐면 이게 깨닫다에서 온 말이라서 디귿 불규칙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뭐 특수 케이스라 그렇고 원래 리을이 있을 때는 그냥 미음을 갖다 때려라. 얘도 품이 되겠죠. 답은 1번.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 현대국어에 설명이 안 되는 두 가지 자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설명 안 되는 비읍과 설명 안 되는 히읗이에요. 얘는 대표적인 예시가 좁쌀, 햅쌀이 있고요. 입대라는 말도 있는데 사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 히읗은 수컷, 수캐, 암컷, 뭐 암탉. 설명 안 되는 히읗들이 있다. 살코기 이런 거. 설명 안 되는 히읗이라고 왜 말하냐면 수것인데 중간에 히읗이 들어가서 컷이 된 거예요. 수개 마찬가지. 살고기인데 살코기가 되잖아요. 이 히읗은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것의 원인이 있다. 옛말에 그냥 어떤 체언을 말하면 꼭 뒤에 히읗 소리가 덧나던 체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 오늘날의 흔적이 된 거 아니냐. 옛날에는 그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도 그 흔적이 드러나서 아까 예시 든 적이 있는데 한알히 이런 식으로 썼지만 오늘날에는 합성어 같은 거에만 흔적이 남아있으니 그 흔적에서 히읗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히읗을 앞에 보내고 수가 옛날에 히읗 종성체언이었어. 암도 마찬가지였지. 살도 그랬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면 좋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절대 히읗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뒤에 주지 말고 앞에 준 다음에 머리 히읗이었나봐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또 하나 비읍은 무조건 어두 자음군이 원인이다. 옛날에 쌀의 옛날 형태가 비읍 시옷 알이었고요. 때의 옛날 형태는 비읍 시옷 디귿 에였어요. 앞에 있는 비읍은 발음하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얘는 부살, 얘는 부때 발음했던 거랑 조부살 하다가 오늘날에 비읍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뿐인데 오늘날엔 쌀을 생각하니까 비읍이 어디서 왔지? 비읍 첨가인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읍은 다 어두자음군에서 원인을 찾으면 된다. 히읗은 히읗 종성체언, 비읍은 어두자음군. 요 두 가지 원인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햅쌀의 비읍은 어두자음군. 기억 골라주는 거죠. 수탉은 티읕은 어두자음군. 아니겠죠? 얘는 히읗 종성체언과 관련된다. 그래서 기억 고르고 니은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 하나 더. 옛날에는 나 플러스 2로 해서 나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발음을 말하면서 주격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나이 할 때 이 애가 그냥 애로 읽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발음이 나야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주격조사가 안 결합한 것 같아 하고 이 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격조사 가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를 덧붙이는 거죠. 내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나에다가 가를 붙이면 어이없게 나가 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나와 내는 그냥 형태가 다르니까 이 형태다 라고 말하고 마는데 사실 그 원인은 옛날부터 나, 내, 나 플러스 2를 통해 나이라고 읽던 것이 오늘날엔 그냥 내로 읽게 되니까 거기에 주격조사 하나 더 결합한 형태가 되는 거였다. 너도 마찬가지 내가가 되는 이유는 너 플러스 2였기 때문이죠. 뭐 그 정도라서 요 디귿까지 알고 있으면 굉장한 거였고 기억과 디귿을 골라주면 딱 맞았네요.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풀었어요.
뭐 다 풀긴 했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문제나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해설지까지 보고 또 추가적으로 무언가 내용이 필요하다면 질문 댓글로 해주고요. 그럼 조금 더 상세한 해설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 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안녕.